통증 재활 전문가로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센터장님. 오로지 자신의 필살기로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병원들과 협업에 수락했는데 거래는 손해보고 깨어지고 제자마저 떠나는 상황에 문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의 아픔만 눈덩이처럼 커졌던 센터장님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드디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왜 저는 늘 손해만 보고 억울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했던 걸까요? 그랬군요. 의사의 기득권도 가방끈이 짧아서도 최첨단 장비를 쓰지 않아서도 아닌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믿음, 그것을 바꿀 힘이 내겐 없다고 믿고 그것을 제가 피하려 했었군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군요. 물리치료사로서 늘 지도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출신 성분이 물리치료사인데 의사라면 다를 텐데 네네. 라고 하는 의사가 만들어 놓은 논리, 이 시스템에 나를 어떻게든 저도 어떻게 잘 끼어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제 안에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들도 못하는 특별한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황 박사님이 곧이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의사가 못하는 뭐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의사가 못하는 뭐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의사, 일반적인 네네.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정신과 의사든 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라고 자기 환자한테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또는 가정 전문이든 소아과 전문이든 그 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럼 운동 치료나 운동 재활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하면 도수 치료 시스템을 병원에 갖췄으면 도수 치료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자를 거기로 보내니까 나름대로 의사 좋고 병원 수익 올려서 좋고 병원에서 고용된 도수치료사는 그래 환자가 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지 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거를 20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럴 때 임생은 놀랍게도 내가 20년 이상 이 재활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활동을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은 분명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다른 활동이고 그러면 내가 가방끈은 의사보다 조금 짧더라도 적어도 임상 경력으로 물리치료, 도수치료 한 거는 의사보다 많은 수준이 아니라 의사는 직접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환자 몸을 만지면서 하지 않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천한 일이거든요. 돈이 왜 안 돼요? 돈이 안 되면 그거를 병원 안에서 물리치료 센터를 만들고 재활운동센터를 만들겠어요. 아니 의사는 3분만 진단하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시간 투자 대비 벌어들이는 인컴이 물리치료사가 1시간 내에 주무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돈 차이가 나서 그렇게 생각했지 천에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천지 차이의 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사가 3분 보는데 기본적으로 의료 수가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단 비용이요? 네. 아니요, 그거는 1,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그 개인 병원. 네, 개인 병원에서. 물론 보험까지 합하면 더 10,000원 되죠. 정도까지 되는데 3분의 10,000원이면 30분이면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30분 동안 환자를 물론 하시는 의사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30분 동안 환자 몸을 주무리던 만진다는 의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지구 동네에 그런 일을 하시는 의사가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네,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방식으로 30분이든 45분이든 1시간씩 하실까요? 이거는 있는데 그거는 다시 개인을 네, 언급을 네, 네. 하기는 그래서 있긴 있다. 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럼 자기한테 오는 환자를 다 그렇게 보세요? 많이 밀려 있죠, 환자들이. 그렇죠. 많이 네, 밀려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 그분이 30분을 보면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비쌀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는 뭐 시간당 10만 원이라면 의사가 하시는 거는 그분이 30분이면 그분이 최소한 30분에 30만 원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겠죠. 자, 그 말은 물리치료사보다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들은 30분에 한 15만 원 정도, 도수치료사들은 그렇게 15만 원 받는, 물론 그 병원에서 네. 아주 많이 차지를 하는 거고요. 평균으로 30분에 거의 10만 원이 일반적인 병원의 평균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도 최소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한 3분하고 이 의사는 훨씬 돈을 많이 받아요. 우리처럼 1시간 하고 뭐 10만 원, 20만 원을 받은 거하고 달라요라는 게 지금 어디에서 큰 착각이 일어난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천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의사에 비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되게 제 마음을 때리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때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심소 상담은 항상 마음을 때리고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탈기게 쫓아넣는 이 상담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상담받는 걸 무서워하는데 인생은 오셨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서 인생의 멘탈이 강도를 지금 측정하는 상담이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때리는 말이긴 하지만 본인이 물리치료사로서 30년 이상 살아온 경험을 보면 내가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받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심지어는 나를 가르쳤던 교수들과 선배와 선생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천한 직업인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적게 배우고 우리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거의 양반 이 천민 있는 그 시대에서 마치 인간의 몸을 다루고 활동을 하는 천민으로 스스로 설정을 해서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전에 의원이 중인이었는지는 알 것 같다. 이제 알 것 같죠?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의사는 중인에 딱 맞는 기술직인데 어느 순간부터 21세기 대한민국은 의사가 양반 이상의 고관 대작과 귀족으로 행사를 하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리고 물리치료사 이분들은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간호조무사까지 왜 우리는 천민으로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는 일은 별로 다르지 않는데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 저희 집단에 약간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만 있어요. 이거는 천한 신분으로
마치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운명이 그냥 길동이라서 이 상황하고 똑같은 그 심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들어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리치료사 협회 물리치료사 분들 이 강의를 하는데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다 대답을 하기를 주저주저해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환자들을 어쩌고저쩌고 그럼 병원 아닌 데서는 사람들을 통증을, 아픔을 돌봐주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요. 저 인간이 누군가? 저 인간이 혹시 의사의 스파이로 우리한테 와서 환자는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 간다라고 믿게 만든 거. 근데 정형외과는 정작 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가예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 하면 우리는 의사가 주사를 놔줄까요? 간호사가 놔줄까요? 간호사가 놓죠. 간호사가 놔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의료법에는 주사는 의사가 놔놓도록 돼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주사를 놔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지도하에. 지도해야 된다는. 그 지도는 직접 지도가 아니야. 광범위한. 아마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지도를 많이 보신 분들이 다 의대에 가나요? 저희 물리치료사들은 또 이 사회적으로 치이는 게 간호사한테도 치여요. 간호사한테 치죠. 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를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또 치이는 거야. 네. 그 말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한국에서는 좁아요. 항상 그래요.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한국에는 좁다라는 건 이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목소리 내서 인정받지 못할 때는 항상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다. 턱없이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제 치료사가 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치료사가 된 지 30년, 거의 40년이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과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덮어뒀지만 그것들이 지금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길을 걸어오고 뭔가 이렇게 진로를 정할 때 많은 걸림돌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드시죠? 사실 제가 임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물리치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심리 상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심리 상담사는 대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물리치료사는 나름대로 병원에서 재활치료, 물리치료라고 하긴 있죠. 심리상담사는 병원에서 심리상담사라고 있지만은 심리검사를 하는 사람이지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도 못하고 절대로 못하게 정신과 의사들이 탁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40년 전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또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을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면 미국만큼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많잖아요. 저처럼 만성 통증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아픈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훨씬 많고요. 많죠. 또 심지어는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그거는 지 마음이 아픈 거를 몸으로서 나타내는 전환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보여주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어디를 가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냐 하면 심리 상담을 일부 가기는 하지만은 맞아. 90%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을 받아서 자기 몸과 마음을 이중 삼중으로 죽여버리는 통증을 마비시키고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억제시키고 항정신성 약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로 지내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활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센터에도 9년째 약을 먹고 9년째, 10년째, 20년째, 30년째 약을 먹고 있으면서 그 나중에 약 먹고 안 죽고 살고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통증 재활 이 운동센터에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맞아요. 황심소에서도 그렇게 5년째, 10년째 정신과 약 먹고 또 통증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IMS 치료받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아픈가,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보지 않으려는 분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네,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지금 임 선생님이 이 아픈 거를 그냥 내가 인덕이 부족해서 내가 의사하고 협업했던 게 뭔가 잘 안 됐나? 아니면 내가 내 비법을 가르쳐 줬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 뭔가가 제대로 내 사업이 잘 안 됐나? 이런 이야기를 이 저한테 털어놓고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통증 재활 운동센터가 새로운 의미로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저한테 혹시 문의하러 왔는데 갑자기 상담 초기에 아니 지금 본인이 하시는 이 통증 재활 운동 재활 치료사 활동이 혹시 의사가 통증을 치료하고 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뭔가 도수 치료를 한다는 거에 비해서 천한 것들이 천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아무래도 의사는 비싼 몸값을 하고 우리는 좀 싸구려로 하니까 아 그게 천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도 단가를 올리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래 단가를 올리면 되지. 나도 10분 보고 1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30분 보고 15만 원, 1시간 보고 15만 원 그거밖에 못했을까?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거는 내가 만든 가방은 1,000만 원 받고 저기 똥대면서 만든 거는 1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에르메스는 1,000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가방을 팔고 똑같은 재료로 내가 썼는데 왜 내 거는 10만 원도 비싸다고 안 사갈까? 대체 이건 뭔 일인가? 이런 질문 혹시 던져보셨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거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서민유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전문 기조 활동인데 어떻게 그걸 동일하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할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왜 내가 만지는 30분의 시간은 15만 원, 20만 원 이상 안 되고 의사가 보는 30분은 30만 원, 50만 원이 되고 또 30만 원, 50만 원을 받는지 100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3분을 보는 게 아니라 30분으로 이 영험하시고 신통한 손으로 환자를 만지는 게 와,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그 존경과 감탄의 마음만 내한테 있을까? 차마 그분의 이름은 말도 꺼내기 힘든 고귀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겼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30분 이상 환자를 직접 만지시고 치료하세요. 굳이 뭐 제가 따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실 때 느꼈던 게 제가 오랫동안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그냥 통념상 그렇죠. 네, 제 안에 그거는 그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피해가려고 네,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와의 어떤 갈등. 네,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게 생기면 내가 불이익을 보니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에이씨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죠, 그죠?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협업과 시도를 실패하고 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 네네. 놀랍네요. 네. 본인이 10년 동안 겪었던 그 문제의 핵심을 지금 단 10분 안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네요. 진짜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인정을 하시고 예입니까? 아니요, 인정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상대에게 주도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주인님의 명령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더라도 뭐 천한 저가 뭘 더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거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교회 가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질문을 하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죽을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말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직원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결정 사항을 늘 주도권을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살피고 그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려면 항상 내가 손해를 좀 주고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하는 게 얼마나 착한 사람으로 잘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잘 사셨는데. 아니죠. 이게 아니라고요? 네, 기준이 나는 너가 조금 이익을 보고 나는 조금 손해를 보지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억울한 거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늘 부족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 뭐. 저 사람도 다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봐주는 그 마음에서, 그 좋은 의도에서 그 한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지금 네, 제가 그거예요. 네, 본인이 그 행동을 한 거는 나는 맞아요. 종이고 노예니까 어디 감히 주인님한테 내가 이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찌질하고 내가 내 거 그냥 뺏긴 것만 억울한데 내가 천한 인간으로 내가 비천한 내 출신 성분 때문에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두 번 뒤집어질 상황이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좋았어 내가 착했어 그냥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걸 해줬다고 하자 라고 넘어갔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쓰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고 두통으로 나타나고 어깨 축지가 아프고 오십견이 벌써 왔나 이러고 손목이 먼저 나가고 손가락에 힘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차라리 그렇게 아픔 나는데 그거라도 없고 차마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면 암입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분들 아마 주위에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계실걸요? 네. 저도 놔뒀으면 그렇게 됐겠죠. 놔뒀으면 그렇게 됐다고요? 네, 찾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본인은 암 걸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훌륭하세요.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아프지만은 거의 난도질 당하듯이 그동안 내가 잘 숨겨놨던 거를 샥샥 이렇게 디벼가지고 드러나게 되니까 이 뭔가 모르는 이 출생의 비밀을 덮고 남들한테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내가 그래도 먹고 살고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려고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의 협업의 시도가 실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또 뒤통수를 맞고 어려움을 가지는 거 그거 아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 박사님 없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왔다는 것도 이 짧은 시간에 지난 10년의 그 아픔의 정체를 너무 생생하게 제가 드러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내한테는 피눈물이 나는 이 이야기를 저 인간은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생각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상담을 했던 이 물리치료사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왜 이분이 이렇게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못 느끼시고 또 10년 이상 하셨으면 참 잘하는 분이실 테고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끼고 잘하실 만한 분인데 왜 이렇게 온몸이 아프고 또 손목은 아파가지고 이게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때문에 손목을 아픕니다. 그럼 테니스 선수는 손목이 아프면 제가 테니스 선수로 일합니다. 저 아는 한의사도 손목이 아픈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침을 많이 나와서 손목이 아픈데 인간들은 다 쥐가 하는 일은 아프면 다 쥐 하는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가 아픈 거는 저 하는 일 때문이 아닌가요? 하는 일 때문인 건 맞아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지 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거나 지가 그냥 채석장에서 돌 깨는 마음으로라도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산다라고 믿고 하면 다 몸이 아파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읽어드리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선생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좀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하고 일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왜 사업체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확장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좋은 일이고요. 우선은 좋은 일이다. 이게 아니 지금 아프다는 사람들 좋게 이야기하면 재활을 도와주고 또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그 말은 내가 일을 많이 하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야 되고 아픈 부위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일인데 그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아니 우선은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좀 이렇게 최소한 약을 먹고 안 아프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몸을 좀 움직이더라도 네, 네, 그리고 또 몸을 움직이고 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정말 마음에서 오는구나도 스스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안내도 해드리고요. 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안내해 준다고 뭐 특별히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실제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런 분은 안내를 어떻게 하세요? 마음의 문제니까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세요. 아니면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명상 수련을 하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 안내는 뭐, 황심소로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우선은 치료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치료사한테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로 치료사한테 도움이 돼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도 훨씬 많아지고. 네.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왜 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통증재활운동센터를 만들어서 선생님처럼 안 하실까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도는 있어요. 네, 많아요. 네, 근데 못 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그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통념의 틀에서 네. 노예의 마음으로 주인님이 잘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혹시 오늘 상담 끝나고 후배 치료사나 동료 치료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인생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 이야기를 하면 와, 임 선배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제가 그동안 노예의 마음으로 살았네요. 그렇게 명쾌하게 한 번에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명쾌하게 한 번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재주가 아직 없잖아요. 아직 잘 모르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그거를 배워서 네. 하실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사도 바울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아직 사도 바울이 될 만큼 로마 시민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말주변이 없다. 라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에 대한 충분한 돌아봄, 내 마음, 이게 더 집중이 돼서 사실은 이게 막연하게 내가 왜 상대방에게 자꾸 주도권을 줄까? 이런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돌아서서 실패하고 후회할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민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가 만나지면서 그게 저에게는 좀 충격도 되고 정말 그렇구나. 네.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훌륭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를 지금 벌써 상담이 1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리치료할 때도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와, 많이 나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시작한 거 2시간 받으시죠. 해가지고 2시간째 계속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좋더라도 이번 한번 하신 다음에 오시죠.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물론 다음에 오는 게 맞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좀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낫죠. 그렇겠죠. 임선생님이 알고 싶어.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임선생님이 스스로 가지신 건 진짜 놀라운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지신 거고, 진짜 임선생님이 여기서 표현을 한 거 있습니다. 저는 통증재활운동센터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운동 전문가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거든요. 지금까지 임 선생님은 지난 10년 동안 이 통증재활운동센터를 어떤 마음으로 운영했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운영해왔던 통증재활운동센터를 이 의사의 노예가 아니라 현재 의료 시스템에 종이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 재활운동 전문가로서 운동을 했다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것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확장되는 데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막 지금 서치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고 엄청 이제 복잡하실 겁니다. 네. 울컥해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게 일주일 안에 정리가 조금 될 건지 아니면 2, 3주, 한 달이 필요할 건지는 최소한 2, 3주는 금방 지나가. 한 달쯤 돼도 지난 10년이 한 달 안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이게 대체 뭔 차인가? 본인은 10년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그렇잖아요. 어느 병원 종으로 20년,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독립했다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종으로 10년, 노예생활 30년을 지금 한 달 안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생활에 대한 길을 찾겠다. 와, 이 사람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그거를 한 달 안에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냐 라는 부담감까지도 생길 수도 있으시거든요.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한 충격인 것 같고요. 그러세요? 네. 맞으세요? 네. 이런 충격이 없이 그냥 어떻게 바뀌겠어요, 생각이. 하루아침에. 네. 본인의 믿음이 바뀌는 거고요. 본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든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너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너가 눈이 멀고 죽는 것 같은 그 충격과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인간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요. 오늘 아직 많은 풀지 못한 의문도 있고 하시겠지만 일단 본인의 믿음이 마음이 바뀌는 아주 큰 단서를 하나 발견하셨으니까 사업체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하고 일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대체 어떤 믿음에 근거하는가, 또 근거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있죠. 무엇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위에 있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그 후배들이 더 자신들의 재능을 잘 살려서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 선생님은 너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다 니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이 진로에 대해서도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정말 저의 문제인지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오! 야, 진짜 상담 약발이 임 선생님한테 너무 잘 진짜 오시지 않고 10년 전에만 저한테 오셨더라도 지금 10년 사이에 아마 대한민국 물리치료 어깨가 바뀌었을 거고 임 선생님도 아마 달라지셨을 것 같은 더 큰 생각이 막 드네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각하시고 또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들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의사들도 못하는 특별한 치료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 이 말에 황 박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의사가 못하는 무엇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시나요? 아, 그랬군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특별한 치료의 에센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작 저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었군요. 그저 나는 의사보다 가방끈도 짧고 사회적 지위도 낮잖아 라며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라는 껍데기를 기준으로 저를 남과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었군요. 내 일을 하는 목적, 이유조차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해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라고만 표현하고 있었다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소유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 가진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직면하게 된 센터장님이 드디어 이런 놀라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문제를 확인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 찾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그녀가 통증재활 운동센터의 주인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신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제를 탐색할 후속 상담이 한 달 후 황심소 라이브 상담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느끼는 아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이 나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표현하게 될 때 그 아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힐러의 역할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치료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오늘의 내담자.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아픔은 치료하지 못해 오랜 세월 아파해온 그녀. 내담자가 WPI 심리상담, 심리치료로 어떤 도움을 받는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다면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4월 사례 분석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4월 주제, 아픔과 통증의 심리에 맞추어 각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황심소 영상의 구체적인 해설 강의를 듣고 당신의 아픔과 통증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